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일자리 하나에도 수만 명의 대기자들이 몰릴 정도로 2050년 노인 실업률은 심각하다. 공동주택관리인 현재 대기인 23만 6,789명. 예상 대기 그나마도 일을 구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 3년 7개월? 2050년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가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이거 아예 일자리가 없습니다. 좀 경비원 자리라도 좀 가야 되는데. 고단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2050년의 노인들. 대한민국 미래의 슬픈 초상이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저출산은 2050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다자녀 할인 등 저출산 마케팅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았다. 또한 노인들이 가장 큰 소비 집단이 되면서 실버 산업이 2050년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대 산업이 됐다. 외식 산업은 물론이고 식품, 유통, 레저 산업까지 고령화가 산업의 판도를 바꿔놨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이 눈부시다. 암 정복이 현실화됐고 2050년 평균 수명도 2010년보다 4살 이상 늘어났다. 인공관절, 인공장기 이식도 일반화되면서 2050년 노인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과 외모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꿈 같은 이야기가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의료비. 한때 65세 이상은 병원비가 무료였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안 돼요. 퇴원시켜주세요. 병원에서 환자를 결국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정부는 노인층에 대한 의료비 혜택을 줄였다. 퇴원시켜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노인 관련 정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요양비와 의료비는 201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국민연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지. 의료비 혜택이 줄어들면서 의료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잖아. 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지는 노인층의 빈곤화와 양극화는 2050년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에 밑에서 정말 일을 해주고 그 연금을 쌓아줘야지만 그 연금을 가지고 노인들을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연금이 쌓아지지가 않으면 노인을 부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벌써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분배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만약 자기가 개인이 나는 연금을 안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연금은 점점 축소를 해가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또 뭐 보건 환경 속에서 살아시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큰 거죠. (40년) 전, 그러니까 2010년 이미 그때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65세 이상은 무료 승차가 가능해 지하철은 노인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전체 지하철 이용객 10명 중 1명은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도권 지하철 노선이 지방까지 연장되면서 노인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 이 시간에 지하철에 오르면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천안행 지하철이 뚫린 후 그 일대는 노인들의 단골 나들이 코스가 됐다. 마치 출퇴근하듯 서울과 지방으로 가며 나들이 하는 노인들까지 있을 정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2010년의 새로운 풍경이다. 구로에서 천안까지 지하철로 1시간 40분. 도착역이 가까워지면서 전철의 승객들도 연령대가 조금씩 높아진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고 있다. 시청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갈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고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가니까 주로 이제 우리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또 그런 데 가면서 이제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그리고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죠. 좀.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진 않고. 그러면요. 비용은 뭐 거의 안 들다시피 하죠. 역 근처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은 데다 값싸게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한 그릇에 3,000원 하는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 지난해엔 구직을 포기한 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 제가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또 없어요,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 노인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금년엔 작년에 하던 사람도 다 못하고 있어요.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섰다. 30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문제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은 26년. 미국보다는 70년, 일본보다는 10년이나 빠른 기간이다. 고령 사회에 미처 대비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던 196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시행됐다. 정관 수술을 한 가족에겐 아파트 추첨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다. 효과는 빨랐다.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해 1983년 인구 대체 출산율인 2.1명이 붕괴됐다.